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명희 교수님 모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 꺾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내 상황을 보니까 꺾인 게 문제 아니고 아주 그냥 펄펄 끓는 그런 이슈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이상무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당사자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렉토럴 그 석세스 일렉션 석세스가 아니고 일렉토럴 석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중시하는데 이건 아직도 부정선거에 가깝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계약을 맺는 것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고심하는 것도 사람을 잘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라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우선 해야 되는 게 우선 안보입니다. 좀 이따 그 이두호 대표께서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이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지금은 자꾸 이게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국민을 괴롭히니까 그러지 말고 시빌 소사이티 시민사회로 가라. 기업체가 먼저고 그리고 국가 폭력은 옛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원리스 세계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가 어떻게 살아가고 국민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경제가 앞서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 정치를 앞세우면 그 영토 안에서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쳇바퀴가 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방모조약을 맺을 때 그거는 북한을 대비해서 남한하고의 어떤 계약입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미국이 좀 알아서 좀 해주라. 우리는 힘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분위기가 지금이 완전히 없어졌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 80% 이상이 지금 뭐 중국 공산당이 넘어가 있는 사람, 북한, 중국 공산당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28,000 정도 되는데 25,000, 28,000 되는데 그게 전투병을 빼버리면요 주한미군이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정전 상태 아닙니까? 이게 꼭 뭐냐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에치슨 라인 같은 1950년 에치슨 라인 1월 달에 맺어졌는데 6월 달에 그냥 쳐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형국을 맞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했냐 이거야. 우리 지금 그 FA-50 KF-21 보람에 이랬는데 이 엔진들은 주로 미국
미국의 주요 기업들 방위산업체들이 그겁니다.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특허권이라든가 원초적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한국이 뭐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워낙 못 살고 이러니까 그 엠퍼티라는 연민의 정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냥 좋은 거를 전부 다 현장 로켓이라든가 이런 엔진들은 거의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근데 만약 주한미군이 전투가 아닌 행정요원으로 변경이 되면 그런 기술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무슨 KF-21 보라매가 어디 있고 FA-50 전투기가 그게 어디 있을까요? 반도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원자력 또 미국에서 원천 기술을 포기 안 하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잘 나가서 말이야 뭐 유럽에서 뭐 무기를 팔아먹고 이거 다 헛소리. 그게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신뢰. 그 TSMC하고 그 앨런 머스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을 통해서 왜 TSMC에서 가든 말이야 네 앨런 머스크 너 중국 좋아했지 그럼 왜 한국에서 삼성에 기술을 준다는 거야. 기술 협약을 하고 그리고 HBM을 거기에서 가져온다는 거야. 그리고 빈정대니까 앨런 머스크가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삼성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 같이 윈윈 하고 싶다. 우리 같이 가고 싶다. 이거 신뢰 아닙니까? 그 신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다음 대통령을 누구를 옹립하느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면 또 선거에는 지금 이제는 저게 없어요. 신뢰성이 없어요. 저 선관위 이래가지고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정권 이후에 노무현 정부 쭉 부정선거 그거 계속 해왔잖아요. 그것도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하느냐 두 사람인데 물망에 올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이브 코리아 해가지고 막 그냥 윤석열 하고 이제 막 음성을 높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지금 60명 이상이 가가지고 거의 다 무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무슨 국가를 막 반역하고 그거 없어요. 그냥 화가 나, 그죠? 왜 우리가 또 빼본 대통령을 니들 멋대로 하냐? 그거 법조에 대한 악유입니다. 법조에 대한 불신이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었죠. 자,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좋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돼요. 왜? 그건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극상이라는 게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범죄가 하극상입니다. 외적보다도 더 악랄한 게 하극상이에요. 자, 북한에서요 하극상 일어났다 그러면 당장 모가지 쳐버려요. 모가지 쳐버려 없애버려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에 헌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헌부를 얘기하죠. 사헌부에 들어가면 5급 이상 그 관리가 되려면 그 사헌부에 고신이 있어야 돼요. 고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신을 누가 하냐 그러면 감찰에서, 지방에서 감찰하고 서울에는 사헌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헌부가 그걸 감찰을 하는데 그때 뭘 보냐 그러면 자기
팔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밑에, 그리고 처가 팔대,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 족보를 봐가지고 팔대, 고조 할아버지 밑에까지 쫙 보면서 거기에서 고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되기 전에 인간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 정예립 사건이 일어나게 있죠. 기축옥사라 그럽니다. 기축옥사. 정예립이가 황해도에 보면서 이 군이 신립이라는 병무 판서가 이게 잘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쿠데타를 저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조정에서는 야단 났습니다. 야단 나가지고 그게 뒤에는 동일이 문제다. 그러니까 서인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게 기축옥사입니다. 거기에서요 3년간을 했는데 임진왜란 나기 1년 전까지 1500 그러니까 89년까지 했죠. 89년부터 해가지고 좌우간 91년까지 했습니다. 그냥 죽이고 그냥 야단 났어요. 야단 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관리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엉뚱한 놈이 다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사적 카르텔 가지고 하니까 임진왜란 나버린 거예요. 임진왜란 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역죄, 국가 반역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금 80%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구를 국민이 신뢰할 거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원죄가 있어요. 하극상의 원죄입니다. 국가 반역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이원석, 우리 친구들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아파요.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국가 배신해요. 그거 봐요. 법조인들, 때로는 서울법대 출신들, 서울법대 출신들, 성관이 있죠. 헌재 있죠. 대법원 있죠.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문화가 법 쪽에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법 쪽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법의 지배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거 잘못됐다,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중죄를 5년까지 때려요. 19살짜리가 뭘 그렇게 큰, 마약을 해서, 국가를 반역을 해서,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불장난 좀 친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관리가 되려면 인성이 문제다. 그리고 제도다 하는 거예요. 그 인성이 문제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충분하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 동아일보 보면, 그렇게 법조 사람이 그렇게 넷동업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수십 명이 그냥 걸려 들어가가지고 법조계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법조인이 할 짓입니까? 법조인은 간단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를 움직인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봐요. 박근혜 대통령 철저한 자기 통제로서 애국하던 사람입니다. 애국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 정치는 그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한 사람 절대로 하지 마요. 없지 말아요. 그리고 북한에요. 한 번
연결되면 북한과 중공에 한 번만 연결되면 그거요 북한에 가면 좋죠. 좋은 배우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요 우리 동료 교수 그랬다. 중국 가니까 룸사롱 가라 그래서 룸사롱 가니까 여성들이 5-6명 막 나와가지고 소바하더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왜 북한 안 가? 왜 중국 안 가?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가? 니들놈들하고 같이 안 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실력과 실력으로 그리고 협상을 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는 이렇게 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방위비 좀 올려라. 뭐 한 5조 원 좀 올려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알지. 그러면 내가 조선을 밀어주던 방위사람을 많이 밀어줄게. 그게 계약입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독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 심지를 잘 잡고 앞으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고 목소리를 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왜? 그 사람이 신뢰가 있고 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